이제,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충성 원칙이라는 요거 용어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보충성 원칙에다가 줄 바꿔두십시오. 그 밑에다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십시다. 최우수단성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최우수단성.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형법은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예,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들어가줘야 돼. 예, 들어가줘야 되는데, 형법에는 법익 보호 기능과 관련해서 약간 제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충성 원칙이야. 이겁니다. 가정 내. 고요. 자, 여기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약간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이 되도록이면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형법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충성 원칙 또는 최우수단성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이것도 다 독일에서 만든 거야. 자, 아들이 이제 한 며칠 동안 가출하고 이제 집으로 온 거야.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갖다가 훈계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예,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가출한 며칠 정도 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자식 잘 되라는 마음이죠. 자식 잘 되라는 마음, 훈계의 마음으로 아들 종아리를 갖다가 때립니다. 회초리로 딱딱 때리면 당연히 뭐 자연 발생적으로 아들 종아리에 핏줄이 빡빡 꺼이게 되죠. 예, 딱딱 이건 뭐 자연 발생적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 핏줄이 딱딱 꺼이게 되는데, 자, 피가 나왔습니다.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형법적으로 상해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거든. 상해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인데, 아들이 자기한테 상해를 입힌 아버지 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될까 안 될까 이겁니다. 아빠, 왜 당신 내 상해를 갖다가 입혔으니까 미안하지만 감옥에 좀 가주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상해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될까 안 될까? 더 맞죠? 예, 더 맞을 거야. 예. 이렇게 자식 잘 되라는 마음으로 훈계의 목적으로 아들 때리다가 즉 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까지 형법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체포하고 아버지를 상해죄로 공소제기하고 아버지를 상해죄로 유죄 판결 받게 해서 감옥에 보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참 비정한 사회가 될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만들어놨어. 야, 형법 너는 당분간 스탠바이 해라. 들어가지 마. 이렇게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마. 라는 게 보충소칙이야. 그런데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옆에 있던 도끼로 아들 다리를 절단해 버립니다. 그때는 들어가줘야죠. 그치? 예, 너무 심하면 이제 그때 들어가고, 약간 가정 내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원칙이 보충성 원칙, 최우수단성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8페이지에 있는 보충성 원칙 줄 바꿔도 그 정도. 그리고 네 번째 줄 최우수단, 그거 줄 딱 꺼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재형법정주의 이제 들어갈 건데, 처음이니까 또 그 서두에 또 할 말이 많네. 아까 총론하고 그 강론의 그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라고 했죠. 강론 파트가 바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그 범죄, 그 다음에 뭐 형벌, 형벌 파트를 공부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즉, 뭐 살인죄, 그 다음에 절도죄, 그 다음에 강간죄. 이런 각 범죄에 대한 각 범죄에 대한 요거 배우는 거라. 판례 배우는 겁니다. 판례. 각 범죄에 대한 판례를 갖다가 배우는 파트가 강론 파트입니다. 각각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강론. 예. 그럼 이건 뭡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배울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자, 이 다양한 범죄들 있죠. 다양한 범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들이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교사범. 시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기가 칼로 찌르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뭔가를 시키면, 야, 너 저 가가지고 살인을 해라. 뭔가 시키면 성립하는 범죄를 교사범이라고 하는데, 살인죄 교사범도 있을 수 있고, 그제? 절도죄 시키면 절도죄 교사범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간죄를 시키면 강간죄 교사범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각 다양한 범죄에 교사범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총론은요, 이런 각 다양한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규칙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갖다가 배우는 파트야. 총자가 모두 총자. 이런 각 범죄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총칙이라고 하고, 그런 총칙을 배우는 파트를 총론 파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각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규칙들이 있죠. 이런 규칙들을 이론적으로 먼저 배우고 요걸 갖다가 배우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순서상 맞다. 그지? 그렇겠죠?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배워야지 각 범죄들을 갖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런데 형법 수험과 관련해서는요, 상관없어. 강론 파트 먼저 배우고 총론 배워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말 알지? 알고 있습니다. 자, 강론에서 저런 것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 지식 없어도요, 한국 사람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판례를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아니 뭐 살인 사건에서 그 살인의 내용, 절도 사건에서 절도의 내용, 한국 사람이면 다 이해하잖아요. 어려운 논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에 대한 결론, 유죄 무죄 결론인 판례를 배우다 보니까 사실은 이론적 순서상으로는 총론 배우고 강론 배우는 게 맞는데 거꾸로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강론부터 배우고 총론 배워도 상관없어. 시험적으로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행히 뭐 총론 이거 배우고 그다음에 강론을 갖다가 배울 겁니다. 요 파트에 대한 판례들 배울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총론 강론을 2개월 만에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총론 강론 전부 다 이제 3개월 안에 내가 끝내드릴게요. 아주 그 기초적 판례를 갖다가 읽을 수 있는 그 기초 지식을 갖다가 제가 습득시키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나중에 판례 특강으로 좀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재밌는 이제 재형법정주의 들어가지. 형법의 원칙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오야붕 원칙, 제일 중요한 원칙이 바로 재형법정주의입니다. 분필이 자꾸 부러지네. 재형법정주의. 요 원칙은 얼마나 중요했으면 형법보다 상위법, 형법보다 상위법. 우리나라 최고법을 무슨 법? 헌법이라고 하지. 이 원칙은 얼마나 중요했으면 형법에도 물론 1조에 있는데 형법 1조는 헌법글을 그냥 뺏겨온 겁니다. 자, 이 원칙은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 헌법은 누가 제정한다? 잘하는데. 다른 데서는 잘 모르던데. 우리가 뭐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헌법을 갖다가 이렇게 치열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 상식적인 내용을 좀 알아두면은 형법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쨌든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법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헌법을 제정한 사실이 없죠? 있나? 없죠? 아마 없을걸? 지금 현재 헌법이 87년도니까 있나? 있는 사람도 있나? 가난하기 때 가가지고 투표장 가가지고 헌법을 제정했다. 글쎄,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요, 법적으로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면서 태어났다라고 이해됩니다. 법적으로. 실제로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 전체가 국민투표 절차를 통해서 제정하는 건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바로 그런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해 놓은 건데,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출생하자마자 이걸 제정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하여튼 국민이 맞는 거야. 문제는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헌법 하위법입니다. 헌법 돌만이. 그러면 보통 법률은 누가 제정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합니다. 바로 요런 차이에서 위계 질서가 정해지죠.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제정한 거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뽑은 돌만이들이 제정한 거고, 그러니까, 자, 상식적으로, 어떤 법률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그 법률은 존재 가치가 있나 없나? 존재 가치가 없지. 너 법률 내용이 말이야, 우리 국민들이 정해놓은 헌법 내용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냐? 예, 그래서, 법률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중에 자주 듣게 될 거야. 판례 보다 보면. 헌법재판소라는 데서 만약에 위반된다면, 이 법률이 이 헌법의 내용을 위반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법률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로 위헌 결정을 갖다가 그냥 세리버립니다. 이번에 간통죄 위헌 결정 나왔다라는 거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죠. 예. 간통죄가 바로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재미있게 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재형법정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제정한 헌법에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감히 국회의원들, 이 씨다바리들이 만든 요 법률의 내용 중에 재형법정주의를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무슨 결정을 받는다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예.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죠. 일단 이거 지금 기초적인 어떤 지식을 갖다가 언급한 거고. 이걸 치열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재형법정주의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 자, 이제 일단은 재형법정주의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돼. 죄, 범죄. 범죄와 형은 뭘까? 그렇지, 뭐 뻔한 거 아니야?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무엇으로 정하라? 법으로 정하라. 요 법은 바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을 말합니다. 예,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을 말한다. 보통 그냥 법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법률로서 알아들으면 됩니다. 뭐 이거요, 끝. 재형법정주의의 의미를 갖다가 묻는 문제, 껌이죠, 껌.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 정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헌법 원칙이에요. 근데 아니 그 시다바리 법률이 말이야, 감히 재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면 무슨 결정? 위헌 결정 나오는 겁니다. 위헌 결정 나오면 그 법 자체는 아예 부존재가 돼. 공중분해가 됩니다. 법 자체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소급표 가서 내가 이야기하도록 할게. 자, 어쨌든 재형법정주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해했죠? 예. 근데 요게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그런 내용을 담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이거. 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보니까 우리 그 판사들하고 우리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요 재형법정주의의 그 내용들을 갖다가 총 5가지로 구체화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지금 배울 거야. 왜 5가지로 구체화 시켜 놨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들이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어 하니까 요런 것이 재형법정주의입니다. 요런 것이 재형법정주의입니다. 요런 것이 재형법정주의입니다.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시킬 목적으로. 국민들 교육시킬 목적으로. 그 국민들 교육시킬 목적으로 만든 그 구체적인 5가지 예다라고 보면 돼.
뭐 또는 5가지 소원칙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5가지 파생원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걸부터 우리가 재밌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배워나. 자, 재형법정주의 그 구체적 예 또는 소원칙, 파생원칙은 총 5가지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게 굳이 두 문자로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하도 이렇게 자주 언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암기가 돼 있을 겁니다. 관, 소, 유, 명, 적이라는 재형법정주의 구체적 예입니다. 또는 구체적인 5가지 소원칙. 국민 여러분, 이런 게 재형법정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 이런 게 재형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육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5가지 소원칙으로 만들었대. 구체적 예입니다. 그럼 이 관이 뭡니까? 그렇지. 오, 잘하네. 역시 공부 좀 한 사람이 있어서 좀 이해가 시키게 된다. 관세병법 금제의 원칙이라는 거고요. 용어만 더럽게 어렵다. 예,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내용 다 보면 결국은 요겁니다. 결국은 요거야, 요거. 근데 하여튼 용어만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자, 소는 소급표 금제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 이것도 나중에 결국 그 예를 보면 그냥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 유는, 요추에서 금제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은, 예.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은, 자,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곧 개봉박도 할 건데,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제 형법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즉 99%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를 배워 나올 건데, 판례를 갖다가 배우는 요령 가르쳐 줄게요. 아주 쉬워. 그 수많은 판례들, 양은 많다고 했지. 예, 근데 한 방에 아니면 2방에 아니면 3방 정도에 뭐 3방 정도는 봐줘야지, 그지? 대부분은 다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어, 그 판례들. 자, 어떤 식으로 판례를 갖다가 이렇게 배워 나가는가 하면은, 판례의 그 내용들을 갖다가 그 깨알처럼 적혀져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읽고 암기한다. 그런 생각 아예 버려라. 예, 아예 버려. 딱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은 100점 맞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앞으로 그 재밌는 판례를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판례 읽는 요령. 예, 첫 번째 판례 읽는 요령. 처벌불처벌 원칙이 아니고 처벌불처벌 요령이다. 예, 이런 식으로 판례를 읽어 나갈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앞으로 판례를 읽어 나갈 때 나는 판례를 전부 다 뭐 읊조리지 않습니다. 그냥 딱딱 키워드만 현관편으로 딱딱 치라고 할 거야. 그리고 키워드만 암기하라고 할 겁니다. 판례를 읽는 요령, 예, 요령, 처벌불처벌 요령이 있는데, 어떤 판례 지문 중에 키워드가 하드한 표현이 있어. 아주 하드해. 이거는 나중에 말하고, 2번은. 예를 들어서, HOT 멤버 중에 그 메인 보컬이 있었지. 누구야? HOT 하면은 누구? 모르나? 강타, 오케이. 그 다음에 강타 사촌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판례는. 무슨 타? 구타. 예. 강타 사촌이래. 타. 자, 느낌, 느껴봐라. 하드한 느낌이야? 소프트한 느낌이야? 한번 맞아볼래? 강타 당해볼래? 자, 어떤 범죄인지는 고민하지 마라. 예, 어떤 범죄인지는 고민하지 마. 하드한 느낌이야? 소프트한 느낌이야? 이 단어 자체를 보면. 하드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판례를 처벌 판례다라고 암기하면 돼. 쉽나 안 쉽나? 그걸 더 못 믿는 것 같은데. 그다음 소프트한 표현. 자, 판례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랑이. 그 다음에 엉덩방아. 이게 무슨 죄에 대한 판례인지는 모르지? 몰라도 여러분들 답 짓고 나올 수 있다. 예. 신랑이 엉덩방아. 여러분들 엉덩이 한번 만져봐. 남의 엉덩이 만지면 강제추행이 되니까 안 되고, 여러분들 엉덩이 한번 만져봐봐. 뭐 딱딱하냐? 딱딱해? 좀 몰랑몰랑하지? 말랑말랑하지? 안 그래? 예, 자,
그리고 요 봐라. 요 단어 자체도 전부 다 이형자가 들어있잖아. 등, 이형, 이형. 자, 느낌이 하드한 느낌이야? 소프트한 느낌이야? 소프트하지? 이런 단어 나오면은 100% 불쳐버립니다. 자, 이런 단어가 나오는 판례를 이게 살인죄냐, 폭행치사죄냐?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판례를 이렇게 물어볼 거야. 폭행치사죄 성립, 불성립.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는 판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폭행치사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폭행치상죄 케이스도 있고, 상해죄 케이스도 있고, 그 구체적인 범죄들을 암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 소프트한 느낌이 나오는 이런 단어를 갖다가 딱 체크하고 바로 여러분들은 불처벌이다라고 기억해내면 돼. 즉 어떤 범죄 불성립이야. 알겠어? 예, 그럼 답 찍고 나오면 돼. 그러면 아마 100점 받아 있을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나중에 확인해봐. 마찬가지. 이웃 주민 간에 뭐 주차 시비로 신랑이랍니다. 신랑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럼 내가 형광펜으로 그 신랑이만 딱 치라고 할 거야. 신랑이만. 아까 어떤 표현을 쓴다? 형광펜을 바른다라는 표현, 예. 바른다는 표현을 썼는데 신랑이를 발라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바르고 여러분들은 요 단어가 나오는 판례면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얼마나 더 부르는 이봐라. 리랑 부드럼 아유 딱딱해. 어우 끄끌끄끌해. 그런 느낌이냐? 아니지. 신랑이, 아지랑이, 예, 연상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단어, 소프트한 단어 나오면은 그냥 불처벌이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웃 주민 간에 이제 시비가 붙어 신랑이라던 중에 밀었대. 밀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 그런데도 무죄야.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게 참 공식입니다. 공식 아닌 공식. 얼마나 우리 판례가 고마운지 몰라. 수험생들한테 답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대부분. 근데 이걸 이제 요런 건 못 잡았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 한다. 여러분들하고 친구하고 싸우잖아. 여러분들 친구를 죽이지. 그러면 반드시 엉덩방아를 찍도록 해. 왜? 무죄로 나올 거니까. 진짜로. 진짜. 못 믿는데. 과일 가지고 한번 또 다 풀어볼까? 과일 가지고. 어떤 판례 중에 토마토가 나오는 판례가 있고요. 어떤 판례 중에 수박이 등장하는 판례가 있어. 자, 수박 맛있다 맛없다. 수박 맛있다 맛없다. 수박 싫은데 이렇게 말하면 내 수박 처먹인다. 무조건 맛있어야 돼. 형법 공부한 사람은 수박이 무조건 맛있어야 돼. 수박이 단맛이 나지? 예, 단맛이 나죠. 자, 맛있죠? 예, 맛있으면 용서하는 겁니다. 자, 맛있는 수박, 처벌, 불처벌. 불처벌로 기억하면 돼. 그에 반해서 토마토, 단맛이 나냐, 안 나냐? 안 나잖아. 자, 토마토는 맛있다, 맛없다. 맛없어야 된다. 너 맛없을 때까지 처먹을 거야. 알겠어? 형법 공부한 사람들은 토마토는 무조건 맛없어야 돼. 왜? 처벌 판례입니다. 요게 이제 어떤 사건인가 하면 토마토 상자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운반을 하다가 막 실수로 지나가는 행인을 갖다가 그 토마토 상자 떨어뜨려서 지나가는 행인을 갖다 다치게 만들었대. 과실치상죄로 공소되게 되는데 처벌 불처벌. 처벌로 기억하면 돼. 요걸 갖다가 야 요게 뭐 살인죄입니까? 폭행치상죄입니까? 상해죄입니까? 과실치상죄입니까? 그렇게 안 물어본다. 과실치상죄 성립 불성립으로 물어봐. 그러면 토마토는 맛있다 맛없다. 맛없다 처벌로 가. 처벌로 가 불처벌로 가. 처벌로 가면 돼. 진짜로. 좋은 거 가르쳐주지.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줘. 그래서 전부 다 대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요령껏 접수가 다 됩니다. 진짜로. 그 양 많은 판례들 그걸 어느 청년에 그 전부 다 읽고 앉아 있냐. 예, 이런 식으로 아주 재밌게 다 정리가 돼. 그걸 내가 직접 몸소 내가 보여줄 거고. 요거는 이제 협박과 관련된 건데 결국 무죄 유죄. 무죄입니다. 무죄. 왜? 수박은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참 안 믿는데. 미숫가루가 등장하는 판례가 있어요. 자, 맛있다 맛없다. 그러니까 처벌 불처벌. 그렇지. 그렇게 암기할 거야. 알겠나? 그 다음에 베개가 등장하는 판례가 나오는데요. 자, 베개 자체는 푹신푹신하죠. 예, 베개 자체는 푹신푹신한데 베개로 만약에 엉덩이를 한두 대 때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처벌 불처벌. 불처벌이 그죠? 불처벌인데 실제 이제 베개 사건은 머리를 3분 동안 누릅니다. 베개로. 예, 이런 상황이야.
이거는 하드한 상황이가 소프트한 상황이야. 하드하다. 처벌. 그렇지. 살인죄로 물어볼 거야. 틀림없이. 자, 그 살인죄도 정확하게 말하면 강도살인죄인데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저 강도살인죄 성립 부성립. 그럼 성립 짓고 나오란 말이야. 전부 다 이런 거라니까. 그 다음에 과도, 하드 소프트. 한번 찔려볼래? 예. 그 다음에 야구방망이 나옵니다. 야구방망이. 한번 맞아볼래? 전부 다 하드하지. 전부 다 무슨 죄인지 몰라도 돼. 전부 다 성립, 즉 처벌적으로 찍고 나오면 된다. 요게 이제 판례를 갖다가 읽어내는 요령, 첫 번째 요령이고요. 그 다음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요령으로 해결하면 돼. 대부분은. 근데 재형법정주의 판례는 이 재형법정주의 그 내용 때문에 물론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근데 간단합니다. 이거는 뭔데요? 재형법정주의 판례에서만 통용되는 요령이다. 나머지 판례는 이거는 안 돼. 나머지 판례는 전부 다 요거. 재형법정주의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요게 더 많아. 그럼 이게 뭔데요? 글자놀이 원칙.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 나왔지? 초등학교 다 나왔죠? 예.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만 나오면은 다 풀 수 있어. 이 글자놀이 요령은 이게 뭐냐면은 그 뭐 기왕에 그냥 아니 나중에 이제 저 유체석 금지 원칙 할 때 그 사건 말하고 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단어는 라지 A입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단어. 그러니까 라지 A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근데 갑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얘는 라지 A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라지 A하고 비슷한 스몰 A 행위를 합니다. 과연 스몰 A 행위를 한 자한테 라지 A 법 단어가 있는 이 법을 갖다 적용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만약에 적용한다면 재형법정주의의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적용한다면 위반이다 이 말이야. 자, 이게 바로 글자놀이입니다. 글자만 잘 잡아내면 돼. 뭐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 아주 유명한 재형법정주의 판례 하나가 있습니다. 양념소 사건. 자, 대한민국 법에 양을 갖다가 함부로 불법적으로 도축해다가 판매하거나 하면은 처벌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대. 근데 법에 양이라고 됐어, 양.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염소 있지. 염소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뭐 당국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뭐 도축해다가 팔았대. 그리고 이걸 챙겼대. 염소야. 얘가 한 행위는. 양 어떻게 울어? 오, 굿. 역시 서울놈들은 다르군. 자, 염소는? 글쎄요. 근데, 야, 염소는 어떻게 울어? 매 아이가? 아, 서울 염소는, 이러면서, 뭐, 글쎄요. 이렇게 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양도 울음이 매 맞지? 염소는? 염소도 뭐 비슷할 거 아니야? 설마, 은매는 그래도 손대. 예, 어쨌든, 염소도 비슷하죠, 그죠? 예, 매 웁니다. 자, 생김새도 비슷하잖아. 양 생김새랑 염소 생김새 비슷하지. 그렇지만 글자가 같나 다르나? 글자가 다르죠. 글자가 다르니까 양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요 법을 염소를 잡은 놈한테 적용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예,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바로 글자놀이 판례입니다. 만약에 어떤 판사가 양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요 법을 염소를 잡은 요 갑한테 적용을 한다면 재형법정주의에 무식하게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라고 찍고 나오면 돼. 그게 재형법정주의 판례입니다. 금방 내가 언급했던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유자가 비슷할 유자거든. 비슷한 단어를 갖다가 비슷한 단어 행위를 했다고 함부로 적용하면 안 돼. 예, 딱 글자 그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야. 이런 요령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은 쉽게 판례가 아주 재밌게 이렇게 접수가 될 겁니다. 재밌겠나? 아주 재밌을 거예요. 한번 보자, 이제 구체적으로. 자, 봐봐라. 관습형법 금지 원칙. 아, 참, 더럽게 용어 어렵게 만들어놨네. 이 독일놈들이. 관습형법 금지 원칙. 이게 뭐냐면은, 자, 그 책 따라가자. 어딨냐 하면, 12페이지 펼쳐보십시오.
12페이지. 요 개념부터 일단 접수하고 책 정리 조금 하도록 할게요. 관습연법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자 이겁니다. 관습연법 그 밑에다가 이렇게 쫙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비법률이야. 비법률 금지 원칙. 비법률 금지 원칙. 자 아까 봐라. 병법정주의가 어떤 내용이라? 범죄와 형벌은 무엇으로? 법률로 정하라. 그 내용이잖아.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로 정하라는데 비법률로 그런 걸 하는 비법률로 범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용어만 더럽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런 것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와, 씨, 뭐 관습법 금지 원칙 대단한갑다. 막 머리가 아프다. 예, 어렵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행착오 겪는 이유가 용어가 더럽게 어려워서 이렇게 그 시행착오를 겪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관습연법 금지 원칙은 그냥 요 그대로야. 요 개념 그대로.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습연법 금지 원칙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거 법률주의. 야, 범죄하고 형벌 법률로 규정하라. 맞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뭐 알아두십시다. 시험도 나오고 하니까. 그 다음 요 소급표 금지 원칙 이거는 나중에 조금 이야기할 겁니다. 예, 소급표라는 개념은 진짜 생소한 용어야. 아이고 자꾸 부러지네. 그 다음 유체석 금지 원칙은 양념소 사건만 기억하면은 다 해결됐다. 예, 양념소 사건. 봐, 내가 분명히 이렇게 사건 이렇게 타이틀을 갖다가 붙이는 것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양념소 사건 이해했죠? 서로 비슷하다고 법에는 양이라는 단어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염소인데 비슷하다고 적용하는 것은 금지다 이겁니다. 예, 글자가 다르면 적용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유체석 금지 원칙. 뭐 어렵노?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 야, 국회에 너희들 범죄하고 형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좋는데 좀 명확한 단어를 써서 규정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분명히 법률이야 법률. 이제 안에는 법률로 하다가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 그냥 법 이렇게 알아들어라. 자,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어떤 행위를 처벌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요따구로 규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답지 못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자, 이런 법률을 갖다가 규정했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때 아름답지 못한 행위를 한 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까? 예측 가능하냐? 이 표현을 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되는지 예측 가능해? 이게 대체 뭐지? 이렇게 정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법으로 규정하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처벌한다. 그지? 그 다음 이제 절도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뭐 처벌한다. 자,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 형법에 있는 이런 법 규정 보면은 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살인죄로 처벌될지 예측 가능하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절도죄로 처벌될지 예측 가능하잖아. 예측 가능하니까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착한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뭐 어떤 행위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침만 뱉는 것도 아름답지 못하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 손 들어봐라. 손 못 들지? 뭐 어떤 사람은 남자 두 명이서 손잡고 가는 것도 아름답지 못하다 할 수 있고 이거는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구잖아.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명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라는 게 명확성 원칙이야. 됐죠? 그 다음에 적정성 원칙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제 이거는 못했고 이제 어떤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대. 법률로서
타인의 재물을 질취한 자는 무조건 사형.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규정한 겁니다. 자, 명확하죠? 타인의 재물 절취. 내가 어떤 행위하면은 처벌된다. 예측 가능하죠? 예, 명확한 단어 썼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비법률이 아니라 법률로서 규정한 것은 맞아요. 근데 무조건 사형. 이렇게 규정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나라의 국민인 갑이라는 얘가 15살 소녀입니다. 15세. 얘가 어떤 그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500원짜리 생수 하나를 절취를 합니다. 500원짜리 생수 하나를. 자, 갑은 무슨 형? 빼도 박도 못하게 사형이야. 왜?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무조건 사형. 이게 좀 너무하죠? 너무합니다. 아니, 500원짜리 생수 하나 훔치는데 무조건 사형이라니. 이거는 너무한 형벌이지. 바로 그 원칙입니다. 야, 국회 너희들 법률로서 명확한 단어 써가지고 규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형벌을 규정할 때 좀 적당하게 규정하라라는 원칙이 적정성 원칙이야. 요거와 관련된 사건 하나 그냥 기왕 땡겨서 한번 보자. 어차피 나중에 언급할 거. 요거와 관련된 실제 우리 대한민국 판례가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여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이 여학생한테 이제 다른 학원의 여학생한테 이제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러면은 이제 아주 다양하게 표현들을 하시더구만. 뭐 이렇게 막 하되, 그 다음에 답변 안 하고 째려보고, 예, 막 그러더라고. 자, 근데 이게 GOP라고 하죠, GOP. GOP 총기 난사 사건. 최근에도 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지. 예, 옛날에도 가끔씩 발생을 했습니다. 제일 심했던 게 언제고 10몇 년 전이가. 그때 갑 일병인가 그랬다. 갑 일병이 GOP는 그렇지. 몇 사단? 6사단이가. 오, 니 거기서 근무했나? 그래, 니 공포에 떨었겠네. 니도 죽을까 싶어서. 그랬나? 6사단인가? 하여튼 모르겠다. 몇 사단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제 GOP는 이겁니다. 그냥 휴전선 최전방 초소다 보면 돼. 예, 휴전선 최전방.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왔다리 하는 게 보이는 그런 초소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GOP 앞에 GP라는 게 있죠. 예, 더 최전방 초소가 있어.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군대식 용어고 우리는 뭐 그냥 GOP 하면 최전방 초소다 이래 보면 돼. 근데 최전방 초소다 보니까 언제 북한 놈들 넘어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실탄을 휴대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실탄을. 근데 이놈의 자식이 북한 놈들을 죽이지 않고 자기 고참들을 다 죽여버려. 이 미친놈이. 아니 뭐 이 군생활 하다 보면 이 얼차려 당해본 적 있나 없나? 원산 폭격 없어? 어디 당나라 부대야? 아니 세상에 그런 부대도 있나? 원산 폭격을 몰라 그러면? 그럼 군기를 어떻게 잡지? 그럼 니도 안 해봤겠네? 그럼 군기를 어떻게 잡을까? 나는 이제 해보지는 않고 난 많이 당해봤지. 원사폭격, 얼차려. 또 고참들한테 엄청나게 맞아도 보고. 예, 옛날 군대가 그렇지 뭐. 이거 맞아본 사람 있지? 때려봤나? 맞아봤나? 때려봤나? 그럼 안 했다 하지. 그렇지 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조금 더 심했죠. 요새는 진짜 니 당나라가 어디서 노? 진짜 흑이야. 요새 뭐 군대에서 햄버거도 내준다더라. 케이크도. 야, 그런 군대라면 한 번 더 간다. 한 번 더 가. 진짜. 자, 근데 그러냐 요새 군대가. 뭐 군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뭘 할 수도 있잖아. 일 잘 못하면은 후임병을 선임병이 야, 일 잘해 라고 하면서 좀 뭘 할 수 있고, 가끔씩 이제 그 사랑의매라고 하지. 사랑의매도 좀 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얘가 이제 못 참았던 모양이라, 뭐 자기 고참들이 소위서 군대식으로 말하면 갈군다고 하지. 막 몇 번 좀 갈궜나 봐. 그래 놓으니까 이리 발뒤 말 이렇게 하면서 내 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가가지고 얘가 이제 총기 보관함에 가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요. 람보식 무장 있잖아. 그 X자로 이렇게 총알밴드를 하나, 총알밴드 딱 메고 수류탄 몇 개 딱딱 장착하고,
그 다음에 K2였나 그때. 예, K2 소총으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자기 고참들 쉬고 있는 내무반에 와서는 전부 다 갈겨버립니다. 갈겨버리고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거의 뭐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그 고참 확실하게 보낸답시고 준비가 수류탄까지 탁 터뜨리고 마무리까지 합니다. 그때 그때 기억으로 한 수십 명이 죽었지. 20몇 명인가? 하여튼 죽었습니다. 못된 놈이지. 미친 놈이죠. 미쳤어, 얘는 뭐. 예, 이제 수사하던 그때 이제 헌병들이 얘 조사해보니까 어떤 사실을 발견했는가 하면, 자, 인터넷 총기 게임, 3대 총기 게임에 뭐가 있어? 니 좀 해봤지? 임마, 이거. 니 친구 아이가? 이놈의 자식이 그 인터넷 3대 총기 게임 매니아야. 고수야, 고수. 뭐 클랜 짱도 먹고 뭐 그랬다는데. 인터넷상에서 익힌 그 총기 기술을 갖다가 언젠가는 한번 실전에 응용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래, 이 미친놈이. 고참들이 조금 뭐라 했다고 바로 그 인터넷상에서 익힌 그 총기 기술을 그대로 그냥 실전에서 응용해버렸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쨌든 잡혔지. 잡혀가지고 신분이 군인이다 보니까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데 군형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는가 하면 그때 군형법상에 상관살해죄라는 게 있어. 일반인이 일반인을 살해하면 살인죄, 상관을 살해했지. 상관을 살해하면 위계질서를 갖다 무너뜨렸다 해가지고 더 가중처벌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중처벌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상관살해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는가 하면 상관을 살해한 자는 이래 돼 있어. 그냥 딱 이렇게 돼 있어. 올리 사형. 예.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은 빼도 박도 못하게 무슨 사형입니다. 사형. 그랬더니 자 1심 법원이 이제 사형 선고하는데 2심 법원에서 그 이 변호사 있지, 이 갑의 변호사가 에이 판사님 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법률에 올리 사형으로 규정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상관을 살해하는 동기도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상관이라서 죽였다. 그 다음에 또는 이거 자기를 계속 밤마다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서 상관을 갖다가 죽였다. 이렇게 또 나처럼 나는 이제 그 상관이 내 초코파이를 뺏어 먹어서 죽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다. 뭐 상관이 내 먹던 초코파이를 뺏어서 상관을 갖다가 살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살해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무조건 사형. 이것은 무슨 원칙? 이것은 저기 재형법정주의의 소원칙 중에 5번째 적정성 원칙에 위반됩니다라고 어떤 기관에 아까 위헌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 헌법재판소. 그렇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2개가 있어. 하나는 우리가 배워야 될 판례를 생산하는 대법원이 있고요.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유죄 무죄 판단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했죠. 시다바리 법률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지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얘의 변호사가 아이씨 이거 적정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재형법정주의 위반되니까 이거 위헌 결정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맞다라고 인정해줘. 야 이거는 이 사형은 사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하면서 위헌 취지의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요새는 이제 하도 요런 결정이 많이 나왔어. 요런 용어도 좀 알아도 헌법 불합치라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요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지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죠. 헌법적으로는 요거하고 요거가 좀 틀려. 근데 형법적으로는 똑같다 보면 돼. 똑같다. 이것도 위헌입니다. 다만 헌법 불합치는 어떤 경우에 내리는가 하면은 위헌이야. 예, 이거 적정성 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적정성 원칙에 반해서 위헌인데 다만 요걸 갖다가 위헌 결정 내려버리면 얘 어떻게 처벌할 거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상사가 있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헌인데 이걸 위헌하게 되면 무효가 되지. 예, 무효가 되면 얘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다.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당분간 이제 위헌인데 당분간은 법률을 존속시킨다. 국회의원들 너희들 빨리 개정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는 헌법 공부하는 사람 아니다. 자, 어떤 판례 중에 위헌 결정이라는 표현이든 헌법 불합치라는 표현이든 똑같이 위헌이다라고 기억하면 돼. 됐습니까? 그렇게 결론 내렸던 거다.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맞춰야 되겠죠.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십시다. 25분이니까 이제 점심시간 오늘부터 해야지 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오늘 4시간만 하고 약속을 잡은 사람들은 나중에 뭐 인강으로 이렇게 보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5시 반까지 하루에 7시간 정도, 이제 물론 다음 주는 마지막 한 1시간 정도는 시험을 치고 그거 해설할 겁니다. 오늘 배운 범위 내에서 복습 시험 치고.